저희 부부 올 초에 투자했던 9억이 지금 17억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세금까지 빼서 더 작은 집, 월세로 이사했어요. 사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2번 했습니다. 자가에서 전세로, 그리고 전세에서 이번엔 월세로. 30평대에서 20평대로 크기를 줄여가면서까지요. 남들과는 정반대의 행보죠. 보통은 월세나 전세 살다가 돈 모아서 자가를 마련하잖아요. 또 자가 마련하고도 다들 똘똘한 한 채 또는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한 데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혼자 막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에서 사는 거 사실상 400에서 500만 원짜리 월세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순간 멍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저희가 그 정도 월세 살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집을 팔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고민했던 것들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걸 매도하면서 차익이 1억 원 좀 넘게 생겼어요. 사실 수도권 변두리 지역이라 서울의 아파트 막 몇 억씩 오른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또 처음으로 매수했던 부동산이라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고요. 아, 이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부동산 해야 된다고 하는 거구나 싶기도 했었고요. 그 돈으로 그때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집의 주담대를 일부 갚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매달 300만 원 넘게 나가던 주담대가 100만 원대로 확 줄어들면서 돈이 모이는 속도가 좀 빨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집을 아예 팔자 이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남들처럼 월급 받으면 거기에 주담대이자 100만 원 넘게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딱히 취미생활이 없는 집돌이 집순이 부부라서 집에서 얻는 만족감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 부부의 취향이 그대로 담긴 정말 애정이 듬뿍 담겼던 첫 내 집이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집에 우리가 사는 게 사실상 월세 400에서 500만 원짜리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살던 곳이 드라마틱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 집을 매도하고 대출을 갚고 단순히 재피큐에만 넣어놔도 월 배당이 600만 원은 넘을 거라는 남편 말을 듣고 나서 며칠을 곱씹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오는 만족감만 조금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빨리 은퇴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단순 계산으로 재피큐에 돈을 넣고 그 배당으로 생활비를 쓰면 월급은 고스란히 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암흑 속에서 번쩍하고 불이 켜진 기분이었달까요? 사실 그때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었고 월급 받으면 고정비, 카드값, 연금저축, ISA 이런 데 돈 넣고 나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남지 않았었거든요. 집을 판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또 자가라는 데서 오는 안정감도 절대 무시 못하고요. 근데 계속 계산을 해봐도 남편 말이 틀린 게 없더라고요. 이때부터 배당주와 미국 주식에 관심을 크게 가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잼투리님 채널 보면서 부동산에서 주식 투자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애정 어린 집을 매도했습니다. 사실 매수인분 만나서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까지도 이게 맞는 건가? 과연 잘한 결정일까? 이 돈으로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매도하고 전세로 옮기면서 남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고요. 올해 초부터 그 기록을 유튜브에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투자했던 9억이 13억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전세로 살면서 투자금만 굴린 결과였어요.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였던 거고요. 그러고 나니까 또 여기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전세금이라는 게 결국 깔고 앉아있는 돈이잖아요.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을 돈이긴 하지만 계약 기간 안에는 제가 쓸 수 없는 그냥 묶여 있는 돈이니까요. 투자금은 늘리고 싶은데 월급이 확 늘어날 리도 없고 또 생활비를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었고요. 근데 눈앞엔 전세금이 몇 억이 묶여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엔 전세 자금을 빼서 더 작은 집, 월세로 옮겼습니다. 사실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4억이 투자금에 더해지면서 지금 13억이었던 게 17억까지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니까 주식 투자 좋지만 너무 한쪽에 몰빵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걱정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도 시드가 커야 스노우볼이 좀 더 빨리 커질 거라고 믿었기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2번 하는 동안 같은 이삿짐 센터를 이용했는데요. 아마 이삿짐 사장님은
이 집 부부는 망해서 자꾸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월세는 길바닥에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매달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니까요. 전세는 몇 년 동안 내 돈이 안전하게 있다가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했었고요. 돈이 묶여있는 게 기회비용도 같이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남편이랑 전세금 빼서 투자하면 월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고요. 또 전세라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살던 전셋집에서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도 전에 저희가 임대인분한테 나갈 거라고 의사를 전달했어요. 근데 저희 계약보다 한참 금액을 올려서 임대를 내놓으셨더라고요. 집을 잘 보러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희도 계약 종료 날짜가 다가오는데 계약은 안 되니까 이러다가 우리 돈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조바심이 좀 나더라고요. 제 친구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친구가 살던 집이 역전세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대인이 배째라를 시전하더라고요. 돈이 없대요. 다음 임차인 구해지기 전까지 나는 모른다 했던지라 결국 전세보증보험에서 돈을 돌려받긴 했는데 그 돈을 돌려받는 데까지 두세 달이 걸렸어요. 전세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구나 라고 저희가 온몸으로 깨닫게 된 계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은퇴하고 나면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여행으로 잠깐 다녀오는 거랑 실제로 거주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집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서울 이외의 지역은 사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은퇴를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월급 대신에 나오는 금융소득이 저희한테는 훨씬 중요하거든요. 은퇴하고 나면 사실 집값 비싼 동네에 살지 않아도 되고요. 또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기 좋은 도시들은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해외에 나가서 살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학군이 중요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직주 근접이 중요하고 근데 저희한테는 딱히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상황에서는 집에 돈을 깔고 앉아있는 것보다 유동성 있게 굴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게 어딘가에 묶여 있으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전세금이든 내 집에 깔고 앉아있는 돈이든 당장 쓸 수 없으면 그냥 숫자일 뿐이잖아요. 저희는 그 묶인 돈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싶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큰 결단을 내려서 과감하게 집 규모를 2번 줄인 거예요. 저희도 충분히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하필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가 하락장이라 저희도 한 달 만에 2억 넘게 잔고가 줄어드니까 솔직히 속이 타죠. 그래도 총알 생겼을 때 하락은 기회다 라고 정신승리하면서 QLD, SPYM, QQQM 지금도 계속 수량 늘려가고 있고요. 그나마 최근 코스피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어서 어제 확인해보니 7천만 원 정도는 올랐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고요. 하이닉스가 며칠 동안 급등하는데도 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여전히 반토막입니다. 왜 음해복리 설명할 때 나오는 예시 있잖아요. 정확하게 제 하이닉스 레버리지 같고요.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사실상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외면만 할 수는 없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목표한 1차 은퇴 목표 금액은 20억입니다. 집을 2번 줄이면서까지 만든 이 투자금으로 과연 저희 부부는 20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같이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도 지치지 마시고 모두 성투하세요.